네, 안녕하세요. 요즘 영끌, 패닉바잉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나요? 영끌 패닉바잉의 주체는 그런데 특정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이비 부모들이 영끌했다 이런 얘기는 아마 못 들으셨을 거예요. 대신에 MZ세대, 2030 세대가 영끌했다 또는 패닉바잉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바로 2030 세대가 1980에서 2000년 사이에 태어난 특정 세대를 얘기하는데요. 그 젊은 세대가 바로 내 집 마련을 했다는 것을 두고 왜 영끌, 패닉바잉 얘기가 나올까요? 영끌의 사전적 의미, 개념이 사실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입니다. 그리고 패닉바잉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특정 세대라고 할 수 있는 MZ세대, 2030 세대가 왜 영끌을 했는지, 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 한번 알아보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 실수요자 입장 또는 MZ세대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오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울산에서도 2030 세대가 있을 수밖에 없죠. MZ세대입니다. 그 MZ세대가 영끌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 울산의 어느 지역에 어떤 아파트들을 사게 됐는지 한번 그 내용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2030 세대라고 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1980에서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우리 자녀 세대가 되겠죠. 어른 입장에서 볼 때는 자녀 세대가 바로 2030 세대가 됩니다. 2030 세대의 영끌 문제 사회적으로 상당히 이슈화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영끌이나 패닉바잉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요. 이런 영끌 문제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MZ세대의 영끌과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문제와 방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울산의 2030 세대가 영끌을 했다. 결국은 최근 들어서 지금 민주당의 모 국회의원도 자료를 발표하셨고 또 부동산원에서 발표된 자료를 갖고 우리 울산경제에서도 기사로 다룬 바가 있는데요. 2030 세대가 다시 영끌하고 있다. 사실은 다시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영끌을 계속 해왔던 겁니다. 영끌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왜 그럴까요? 그만큼 지금 집 사지 않으면 손해보겠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느낀 2030 세대가 이제 패닉바잉, 소위 영을 끌어모아서까지도 집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두고 영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2030 세대가 다시 영끌을 시작했다고 하기보다는 영끌을 2030 세대는 지속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끌의 비중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읽고 있는데요. 우리 울산 지역에 기사화됐던 내용을 살펴보면 2030 세대가 아파트 거래 비중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1월부터 보시면 1월부터 2월, 3월, 4월, 5월까지 있는데 1월은 지금 39.1% 정도 됩니다. 그리고 2월은 35.5% 정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비중은 좀 낮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영끌을 시작했다가 아니라 사실은 영끌을 이미 시작했고 1월부터 5월로 올수록 영끌 비중은 조금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10명 가운데 3명 정도는 2030 세대가 영끌한 세대다라는 것이고요. 지역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북구, 동구, 남구, 울주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북구 쪽이 지금 가장 높습니다. 37% 정도 되는데요. 지금 남구도 한 34% 정도 됩니다. 결국은 지역적으로 북구와 남구 쪽으로 몰리고 있는데 이것은 또 왜 그런지 한번 또 그 이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자료는 민주당의 모 국회의원이 국토부에게 요구해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일단 서울에 비해서도 우리 울산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이어서 가장 시 가운데서 광역시 가운데 높게 지금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서울이 33.38% 정도 그리고 울산이 이어서 33.27% 정도 오히려 부산보다 또 세종시보다 광주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그 얘기는 여전히 2030 세대가 영끌하는 비중은 다른 시대에 비해서 서울에서 두 번째니까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서울에 이어서 우리 울산의 2030 세대가 이렇게 영끌을 많이 하고 있는지 사실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계속 해오고 있는 것이죠. 다만 그 비중이 지금 낮아지고 있는데 이때 시점에서 지금 1월부터 5월까지의 상반기를 평균 낸 것을 보니 서울에 이어서 우리 울산의 2030 세대가 여전히 영끌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팩트로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팁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볼 때는 우리 울산은 세종시보다 부산보다 왜 이렇게
2030 세대의 연끌 비중이 높으냐? 그것은 바로 우리 울산의 지역적 특성이 저는 가미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울산의 MZ세대 같은 경우 부모 찬스를 쓸 수 있는 확률이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제가 BB세대라 그러면 베이비 붐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1950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 부모의 자녀 세대가 바로 MZ세대, 2030 세대인 거죠. 그러니까 울산의 베이비 붐 세대는 1인당 지역 총생산이 가장 높은 지역이 바로 우리 울산이라는 것이고 그 울산에 계신 베이비 부모로부터 부모 세대로부터 부모 찬스를 쓸 수 있는 2030 세대가 많다고 한다면 당연히 지금 보시는 수치처럼 서울에 이어서 2030 세대의 연끌 비중이 높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개연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팁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연끌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계속 올라갈 것이냐? 저는 조금은 의문입니다. 퀘스천입니다. 그 얘기는 부모 세대 부모 찬스를 쓴 것은 맞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 주택시장은 어떻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하방 압력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울산의 연끌 비중도 조금은 낮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세 번째 팁으로 말씀드리는 아파트 매입에 따른 원리금 상환 능력 이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죠?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의 연끌하고 있는 2030 세대도 이런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 지역의 연끌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그러니까 지난 5월 달 우리 지금 데이터에 따르면 1268건 정도의 아파트 매입 비중이 건수가 발생을 했는데 이 중에 2030 세대가 매입한 비중이 402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2030 세대 매매 비중은 1268건 중에 402건으로 31.7%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아까 모두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1월부터 5월까지의 비중을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지금 5월 비중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이 지난 1월에 비해서는 좀 비중이 낮아졌다. 제가 볼 때는 이 낮아진 것은 결과적으로 서울에 이어서 비중은 높지만 부모 찬스를 썼을 가능성은 높지만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을 우리 지역의 울산 지역의 2030 세대도 느끼고 있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면 우리 울산 지역의 2030 세대의 연끌은 그럼 지역적으로 어디냐라고 봤을 땐 북구가 37.82%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남구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구하고 남구는 우리 지금 그 규제로 치면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북구가 37%로 가장 많았던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남구와 중구가 조정 대상 지역이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규제를 피해서 풍선 효과로 북구 쪽에 아파트를 매입한 2030 세대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왜 삼산동에 있는 남구가 또는 중구가 아파트 2030 세대 매입 비중이 낮으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규제를 받고 있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 규제 완화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인근의 불경으로 보면 부산도 아직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안 됐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여전히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청약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부산 지역도 그렇고 우리 울산 지역도 그렇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안 됐으면 그 안 된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 한번 유념해서 시장의 변화와 관련돼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단 우리 2030 세대도 울산에 있는 2030 세대도 연끌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 그 비중은 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팩트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소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한테 LTV, 소위 론투밸류라고 하는 것을 80%까지 지금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규제를 완화했으니 좀 더 많이 살 거냐? 연끌을 비중이 높아질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원리금 상환 능력,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집 사서 집값이 오를 것 같으면 소위 레버리지라고 하는 효과를 통해서
집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어떻게 되죠? 기준금리가 올라가니까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그만큼 커지고 있는 거죠. 그 비중이 지금 시장에 반영돼서 제가 볼 때도 2030 세대의 연끌 비중은 조금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 지역에서 아직도 내 집 마련 기회를 나는 지금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2030 세대는 그 매수 타이밍을 조금 늦추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현재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자 부담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면 그리고 하방 압력이 커져서 집값 하락에 대한 상황 변화가 생긴다면 어찌 보면 손해볼 수도 있는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점에서는 조금은 그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LTV가 80%까지 확대됐다고는 하지만 지금 우리 울산 시장은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그 매수 타임을 좀 늦추시라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할 텐데요. 일단 내 집 마련을 하려는 2030 세대, 물론 2030 세대가 아닌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매수 타이밍은 지금은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 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